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경향TV 네. 정치비상구에서도 다뤘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포함해서 국정원의 정무직 간부 6명을 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합특검을 이제 발진하게 된 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려고 했던 것인가라는 좀 의아함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이 행태들이라고 하는 게 그 종합특검이 발진해서 어떤 본질적인 이 내란의 혐의를 우리가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이게 좀 물음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저 주진우 기자가 저희 거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한 거에 따르면 지금 종합특검에 국정원 파견 요원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방향으로 뭔가 풀리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고 본질적인 뭐 검찰이라든지 김건희, 윤석열로 못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좀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발전해가지고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적합한 본질적인 문제 의식인가?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홍장원이라는 행위자가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리는 상상을 못했던 거고,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부 고발자에서 지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탄핵 일부의 그런 동조를 한 것처럼 여겨지는 식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는 사실은 실체 규명은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텐데, 이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홍장원의 그런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홍장원은 어쨌든 간에 계엄 이후에 윤석열의 악행을 폭로한 사람이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그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라든가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일부 윤석열의 지시하에 의거해서 국정원장이 지시를 받아서 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최혜병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 이종섭에 대한 그 관련된 문제들로 윤석열에 대한 경로를 수사했을 때 임기훈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그 실체 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함으로써 특검법상에 보장된 면책 조항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홍장원 그 전 차장이 그 특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무직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조태용 원장을 통해서 어떤 지시를 받고 예를 들면 CIA에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인지를 소상하게 진술함으로써 그 윤석열과 조태용 일당들의 악행들을 다시 한번 수사를 통해서 응징하는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어제 이제 밤늦게 특검의 고위 관계자와 핵심 관계자 두 분을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일단 이런 겁니다. 이것은 제가 특검의 이제 취재를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특검을 옹호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건 특검의 입장을 들어보는 건데요.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전체 이제 4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의 서버를 압수수색을 한 사실을 주목해서 봐달라. 강제 수사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특검팀이 확보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정무직 회의록이고, 그리고 산하의 부서장 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가지고 22일, 내일 모레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는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검팀에서 이제 그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홍장원의 진술은 순간이다. 몇 분이다. 그러나 내란의 밤은 길었다. 내란의 밤은 길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장원의 동선은 굉장히 짧은 것이고 굉장히 긴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긴 과정은 다 없고 그 촌각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앞뒤 전후 과정을 다 살펴보는 게 지금 특검팀의
수사 과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굳이 이거는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내란의 밤에 여러 가지 행위를 했던 그 사령관들이 있죠. 예. 네. 그 중에서도 곽종근 전 곽종근. 특전사령관 예.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본인이 일부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진지한 예, 반성과 함께 예. 여러 가지 실토를 해서 그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탄핵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있는 거거든요. 네. 홍장원 전 차장 역시 물론 계엄의 긴 밤 속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분명히 재구성을 해서 밝혀야겠지만은 네.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또 역사의 현장에서 법정에서 목도한 또 홍장원이 또 실존적으로 존재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존중하는 태도 안에서 예. 그 전의 일들을 밝히는 역사적인 진실을 가리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내란 과정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의인의 기계와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체포자 명단과 관련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국정조사 현장에서 증인으로 맞아요. 출석해서 네.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예. 한다면 우리 국민들한테 대단히 신선한 충격을 주지 않았을 거다. 그게 역사의 기류, 판단의 기류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역사가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고 또 특검에서 그밖에 다른 증좌들을 수집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특검팀의 수사는 또 지켜볼 일이다. 이런 네. 정도로 정리하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특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거나 네. 추측해서 그렇죠. 네. 상황을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다만 종합특검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네.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1차 종료 시점이 거의 코앞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종합특검까지 다시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내란의 어떤 본질에 집중했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종합적인 삶의 어떤 궤적에서 특히 내란 당시를 보면 부적절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우선순위를 봤을 경우에 우리가 뭐 윤석열, 김건희의 어떤 내란에 가담했던 혹은 뭐 그날의 그 김건희 역할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다고 그때 한참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평가와 형사처벌은 굉장히 다른 문제일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왜 이게 전면에 부각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종합특검의 수사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실력에 네.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네.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그렇죠. 네, 이 네. 내란의 기획을 정말 누구죠? 갑자기 판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지기현, 예. 네. 지기현 판사의 주장처럼 뭐 하루 이틀 전에 욱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어떤 행동인 것처럼 민주당에서 자꾸 예. 무슨 뭐 탄핵한다 그러고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감행한 어떤 우연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판결문을 썼는데 과연 그러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기획되고 사실 이제 관저 이전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권 3년 전체에 흐르는 과정에서 면밀히 준비되고 예비되었던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야 네.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진척이 부분들이 좀 없는 많이 아쉬운 거 결국은 조은석 특검이 1차적으로 기소한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 수사에서 불충한 부분들을 2차 종합특검이 밝혀주길 바라는 건데 김은지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뭔가 1차 그 수사했던 조은석 특검의 꼬리를 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혐의 구성이라든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사실은 처벌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꺼내서 처벌하는 듯한 느낌이랄까.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기획이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약간 지엽적으로 여기서 처벌하지 않았거나 공소 사실의 범위를 넓히지 않았던 부분들을 넓혀서 새롭게 처벌하는 느낌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종합특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내란 관련된 수사 부분 특히나 더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든다. 이은우 전 KTV 원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조은석 특검이 이미 기소해서 1심 때 징역 5년을 받은 바가 있고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성한 범죄 사실이라는 것이 그 전반적인 범주 안에 일부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러니까 재판 다시 한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특검 희망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김건희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세 가지 특검 중에서 가장 불비했던 수사가 김건희 특검이었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의 사명이라는 것은 김건희가 내란에 개입을 했는지 김건희가 검찰 수사를 어떻게 무마했는지 또 김건희가 어떻게 관저 이전에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게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마지막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를 통해 가지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가 그 이후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라든가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 같은 분들의 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또 분수령이 돼가지고 다른 식으로 이제 뭔가 2차 종합특검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뭔가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세 분의 영장이 기각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여하튼 저희가 이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요.